여러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드디어 하락했다. 뭐 이런 표현이 인터넷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보로 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어제 저녁이죠.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낮이겠지만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말해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전달 대비해서 7월 소비자 물가 하락폭이 무려 0.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달이면 6월이잖아요. 6월의 소비자 물가는요 9.1%였거든요. 9.1%. 거기에서 0.6%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은 8.5%가 됐다는 뜻이에요. 8.5%. 그러면 지난 5월에 소비자 물가가 8.6% 올라갔으니까 그때보다 더 떨어진 수치죠. 네, 그때보다 더 떨어진 수치고요.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가 8.5%가 올라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맞먹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8.5%라는 수치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 전망치가 얼마다? 8.7%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가 지금 오히려 0.2%포인트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이제 물가 정점 지난 거 아니야? 뭐 시장은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 엄청났잖아요. 0.6%포인트라는 하락폭이 말해주는 것처럼 정점을 지났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요 안도의 숨을 들이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합니다.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그는 어떤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5.9%입니다. 7월에. 6월에도 5.9%고요. 7월에도 5.9%였습니다. 물론 시장의 전망치는요. 이거보다 높았습니다. 6.1%였습니다. 그런데 5.9%가 됐으니까 0.2%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죠. 시장은. 근원 물가 지수까지도 시장의 전망치보다가 더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우산업지수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1.63% 올라서 535.1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근래 3개월 동안 거의 뭐 보지 못한 수치까지 조만간이면 올라가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에 33,364.41을 기록했잖아요. 41을. 지금 그거 따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장중엔 최고치죠. 장중에는요. 마감은요. 33,309.51에 마감했습니다. 300원. 이게 미국 시간이니까 8월 10일이 어제 장중은 3개월 동안에 지금 보는 것처럼 최고치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33,309.51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나스닥이요. 나스닥은 거의 폭등했다시피 합니다. 폭등. 2.89%가 올랐습니다. 2.89%. 360.88이 올라서 12,854.81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중에는요. 12,861.44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야말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정점을 지났다고 하니까 뻥 하고 뛰어오른 겁니다. 뻥 하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소비자 물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숨을 돌렸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는 9월 21일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때 말입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0.75% 지난 6월에처럼 지난 7월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으나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가 0.6%포인트 떨어지고 나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바뀝니다. 빅스텝으로 가겠다. 0.5% 정도 올리는데 그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데가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 말입니다. 6월하고 7월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5.9%.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0.2%포인트 떨어졌다고 하지만 6.1%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5.9%를 지켜낸 것도 사실 물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냐 이렇게 예상하기는 완전히 100%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떨어지는 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4.6% 올랐고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7.7%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 모르겠습니다. 식품도 많이 올랐습니다. 1.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를 빼고 식품을 빼고 나니까 CPI 근원 CPI가 5.9%니까 이 수치가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5.9%라는 자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에너지의 어떤 변동의 요소 아직 많다는 겁니다. 아직은. 또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요소 또 이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것이 결국 전체 시장에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는 신호를 완전히 준다 이렇게는 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 지금 8월 소비자 물가는 뭐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또 실제로 식료품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리라 이렇게는 장담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지금 5.9%라는 물가 그리고 8.5%라는 물가도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는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